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함께하는 그암이 알고 싶답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돈입니다. 저희가 1차 요법으로 위암에서 현재 어떤 게 표준인지 간단히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헐투라는 표적이 없을 때 어떤 게 표준 요법인가요? 현재 1차 요법으로. 일단 1차 요법으로 PDL1이라고 하는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저 PDL1 수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조합해서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PDL1이 낮은 경우에도 면역항암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급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헐투가 굉장히 이제 치료의 첫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헐투가 양성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김인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헐투가 양성이란 건 이제 표적이 있다라 그러면 트라투즈마비라는 표적 항암제하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하는 게 현재 표준이고 최근에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환자들 중에서 PDL1이라는 마커가 1점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 이거는 급여는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위암에서의 1차 항암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항암제 특히 1차 요법으로 많이 발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좋은 결과도 제 옛날보다 정말 많이 많아졌고 근데 하지만 기대와 달리 좀 생각보다 반응이 좀 없거나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다른 항암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2차 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를 추가했을 때 이제 전반적인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증가되는 게 입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응이 좋았던 분들도 결국에는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환자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듣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기전적으로 이게 왜 들었다 갑자기 안 듣지? 아니 왜 처음부터 안 듣지?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른 이제 새로운 치료의 개발이 사실은 절실한 상황이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2차 치료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치료는 이제 표적 항암제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라무시루맙이라고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와 파클리탁셀을 조합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조합한 것이 현재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표적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떠신가요? 이게 처음에 내성이 생겼는데 이제 안 듣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접근이니까 또 잘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실 1차 항암 하고 나서 조금 반응이 안 좋으시면 실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2차 요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진 분들도 있고 여기서도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꽤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럴 때 또 실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사례 하나 얘기 드리면 간전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1차, 2차에도 항암이 다 안 들어서 많이 실망했지만 3차 요법에서 정말 기적같이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서 아직도 잘 지내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사례를 보다 보면 또 환자분들한테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 이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종양내과 선생님들 아마 다들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종양내과 선생님들이랑 함께 항암치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게 결국에 이전 항암제와 다른 기전으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반응이 또 유도가 될 수 있고 경과가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군요. 요즘에 굉장히 화두인 게 하나 있잖아요. 이제 엔허2라고 해서 아마 환자분들, 환우분들도 매우 많이 알고 계신 약제가 있는데 이왕 3차 요법 얘기했으니까 엔허2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그래서 교수님 3차 요법에서 엔허2가 이제 위암 급여까지 됐는데 어떤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인호 교수님께서 저희가 허투라는 표적이 양성일 때 이제 트라스투즈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를 추가하는 것이 1차 표준 요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1차 표준 요법에 실패하고 2차
표준요법이 들어간 다음에 3차 요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보험급여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허투라는 표적이 양성인 분들께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3차 요법에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1차 요법이나 아니면 수술 전으로도 또 쓸 수가 있나요, 교수님?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NO2 해볼 수 없냐고. 근데 이제 현재까지 국내 승인 기준은 3차 요법이죠. 3차 이상에서 요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앞으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나중엔 어떻게 바뀔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 국내에서는 3차 요법이다. 그리고 현재 2차 요법으로 임상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결과 나오면 앞으로 적응증이 확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암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 항암하면서 앞으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조금 항상 고민을 정말 종양내과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그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걸까요? 이제 암 자체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히 좀 괴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복수가 차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그 배가 부르시니까 이제 너무 숨쉬기도 힘드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시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복막전이 때문에 이제 변비가 심해서 이제 변이 잘 안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위가 이제 사실 음식물이 내려간 통로잖아요. 근데 그 통로가 이 암 때문에 이제 좁아지면은 음식물이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토하신다. 이런 증상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효과적인 항암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막힌 부분에 대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복수를 배액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드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종양내과 선생님들께서 아마 권유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잘 돼야만 또 항암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또 이제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몇 개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손발 저린 거잖아요. 위암 항암제가 다 손발이 저려요. 사실 손발 저린 거를 딱히 케어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약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 이런 것들을 상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나 이런 것들 또 뭐 새로운 뭐 NO2 이런 것들 예전에 없던 부작용들이 좀 있잖아요. 뭐 사실 그런 걸 오늘 다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게 폐렴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꼭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으로 인한 증상, 그다음에 항암 자체로 인한 증상을 다 고려를 해야겠군요. 사실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좋은 항암제가 나와서 치료 효과가 좋은데 근데 그 항암제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겼다. 이럴 때는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 이게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특화돼 있으시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항암 하시는 환자분들 증상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컨퍼런스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항암제의 양을 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간격을 늘리기도 하고 또 그 뭐 어떨 때는 잠깐 항암을 쉬었다가 좀 다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또 저희가 항상 내과 의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약제들을 항상 적절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종양내과 의사다, 이렇게 또 저희 자랑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 그거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거 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사실 아까 지금 좋은 얘기 아까 처음에 많이 했는데 조금 어려운, 좀 굉장히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많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 가장 어려우세요?
환자분들이 나빠질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를 믿고 와주시는 환자분들께 저희도 항상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도 이제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연구를 열심히 할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 항암 치료를 해서 굉장히 증상도 좋아지고 이제 영상으로는 병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 좋은 반응이 굉장히 오래 유지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유지돼서 심지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앉지도 않으세요. 앉지도 않고 저 괜찮아요. 이러고 괜찮죠?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이제 오래도록 또 길게 유지된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다가 또 나빠지는 경우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연구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또 교수님도 또 특히 또 이제 치료를 하시다 보면 또 힘드신 또 저희도 감정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슬프잖아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저는 아까 그런 경우도 많이 마음이 아픈데 사실 또 저희 가장 어려울 때가 위암이 젊은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좀 약간 다르잖아요. 사실 굉장히 나이도 젊고 하신데 항암도 힘들게 받으셔야 되고 하는 게 조금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열심히 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드리는데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그게 좀 가장 좀 어려운 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저희 공통적으로 느끼지만 위암은 복막전이가 제일 어렵죠. 그죠? 식사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